안녕하세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은 건강 중에서도 두뇌에 관한 책을 소개드립니다. 의사, 의학자가 쓰거나 건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에서는 단순 소개가 아니라 뇌신경재활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비판적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라 제 의견이 많이 나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 제목이 바이오핵 요 브레인인데요. 핵이라는 단어 뜻이 자르다, 난도질하다 잖아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이 브레인 리부트.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전자기기도 주기적으로 재부팅 해주잖아요. 뇌는 훨씬 더 정교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반대로 관리를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소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지은이 보겠습니다. 크리스틴 율마이어, 신경과학자, 신경생물학 및 신경영상 전문가, 보스턴 칼리지에서 심리학 전공했고 UCLA에서 생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신경생물학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신경발생학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미국 정신건강의료기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뇌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에이멘 클리닉에서 신경영상 연구 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 미국 미식축구 선수들의 뇌 손상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획기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신경과학 저널, 알츠하이머병 저널, 정신의학 등의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국립보건원과 국립정신건강연구소 펠로십 상을 수상했다. 신경영상과 미식축구 선수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에선 미식축구가 그냥 넘사벽입니다. 예능보다 NFL을 더 많이 보고요. 보호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뇌 손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뇌진탕이나 이런 쪽으로 환자들, 의학 연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논문을 13편 정도 발표하셨는데 주로 fMRI, 브레인 스펙트로 하셨더라고요. 신경 영상은 해부학적 구조의 정상, 비정상을 자세히 보는 MRI가 발전해서 펑셔널 MRI, 뇌 혈액 역학 변동과 뇌 대사, 주로 뇌 수술 전 기능적 검사에 사용하고요. 단일 광자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브레인 스펙트는 뇌 핵의학 검사, 뇌 스펙트 검사, 뇌 혈류 단층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뇌 혈류를 관찰해서 뇌질환, 정신질환 등 진단하는 핵의학 검사로 뇌 기능을 실시간으로 검사합니다. 단순 MRI는 해부학에 기초하는데 fMRI는 뇌세포가 활동하면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고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뇌 활동을 측정하는 생리학에 바탕하고 스펙트에 비해 시간, 공간, 해상도가 높고 안전하여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데 비싸고요. 이에 비해 스펙트는 병리학적 소견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 의약품이 뇌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촬영하여 뇌 활동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실용적이어서 뇌신경계뿐 아니라 심장질환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차례를 보시면 뇌 가소성, 기본적인 사실, 음식, 운동, 영양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긍정적 사고, 게임, 놀기, 현실적 조언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내가 목이 마를 때 일어나는 일 보겠습니다. 모든 미국인의 4분의 3은 언제든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느 날 오후 물 한 잔 마시는 걸 잊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만성 탈수를 뜻했다. 우리 뇌는 약 75%의 물로 구성되어 있고 체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75%의 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통계를 더하면 된다. 심지어 체중 대비 1%의 수분 감소조차 기억력, 기분, 정신에너지, 그리고 집중력을 방해하면서 인지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몸무게의 2%에 해당하는 수분이 줄어들면 뇌가 둔감해진다. 더 느린 반응 시간, 단기 기억력 문제, 정신적 피로, 혼란, 불안, 그리고 기분의 손실을 갖게 될 것이다. 경미한 탈수는 또한 운동 능력을 방해하여 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이거나 지속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제조 또는 운송업에 일할 경우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연구에 따르면
탈수가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수분을 섭취한 후에도 계속된다 한다. 탈수는 또한 뇌에 해백질을 수축시킨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 같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당연히 수분 섭취량이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 운동 능력, 정신 에너지, 경각심, 그리고 집중력이 향상되면서 인지력 테스트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보인다. 몸의 관점에서 탈수는 체중 증가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나쁜 소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수분 권장량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사람들은 가벼운 탈수 상태의 사람들보다 포만감을 느끼고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진대사의 상승 역시 놀라울 정도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약 500ml의 물을 더 마시는 것만으로 에너지 소비를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 한다. 그렇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배가 더 고파진다는 뜻이다.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심한 탈수는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절로 이어질 수 있다. 때로는 열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심지어는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심각한 탈수는 정말 치명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덥고 습한 기후가 아니라면 수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수분 섭취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온도 조절이 되는 방에서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사실 보통 사람은 숨 쉬는 것만으로 하루에 한 컵 이상의 수분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소변과 배변을 통해 매일 약 6컵의 물을, 땀을 통해 약 2컵의 물을 배설한다. 처방전이나 항히스타민제, 완화제, 제산제, 혈압약, 그리고 물약과 같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 또한 더 큰 탈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갈증 인식이 낮고 신장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탈수가 훨씬 쉽다.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 수분 섭취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없다. 대부분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권장사항은 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매일 남성은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받은 느낌은 일종의 리뷰 논문인데 그 중에서 체계적 리뷰나 메타 분석이 아닌 10가지 주제에 대한 문헌 연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챕터마다 참고한 자료가 20개가 넘습니다. 보통 책들은 다른 책들이나 기사를 참고하거나 그마저도 잘 안 쓰더라고요. 어쨌든 저자가 이런 모든 분야의 대가이거나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직접 연구 논문을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을 내기 위해서였는지, 연구를 위해서였는지, 자신의 몸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공인 뇌 영상과 관련하여 환자들의 임상 정보를 매칭해서 자료를 찾고 쉽게 풀어쓰고 본인이 또 극복하고 실천함으로써 확신을 갖고 강연이나 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는 점이 대단하신 겁니다. 책 내용이 참고 문헌들이 없었다면 그냥 비과학적인 내용이라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참고 문헌을 보시면 적어도 하나의 의학적 논문에 근거하여 말하지 저자의 생각만으로 적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건강한 뇌를 관리하고 싶고 의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 반대로 이런 주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십시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